봐야 되는 섹터에 꼭 조선주가 들어가 있어요. 에너지 공급망이 전체적으로 흔들렸고 에너지 운반선에 대한 수요 올라가면서 LNG 운반선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건조 능력 그리고 수주량 이런 것도 좋은 것도 중요한데 요즘 확실히 시장에서 보는 건 각각의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어디를 방향성을 잡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간담회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는데 HD현대가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긍정적인 시각도 많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들이 훨씬 많은데 주가를 못 받아갈까? 조선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이민수의 경제토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조선주 이야기를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조선주 얘기 사실 요즘 잘 안 하는데 네. 그죠? 왜냐면 시장에서는 늘 핫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오르는 것만 얘기하게 되는데, 근데 어제가 오늘 그 시장이 흔들리는데 외신에서 기사가 한국이 이제 AI 시대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죠? 반도체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선 있고. 네. 지정학적 위기에 방산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선은 사실은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도 사실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그죠? 네, 뭘 봐야 됩니까? 뭐가 포인트입니까? 포인트는 뭐 최근에 억울한 섹터가 너무 많죠. 모멘텀이 나와도 그 모멘텀을 받아가지 못하는 섹터가 너무 많은데 그 안에서 최근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많은 외사 쪽에서도 우리나라 만 이상을 외치는데 봐야 되는 섹터에 꼭 조선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요? 방산주도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방산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그 빅 일정이 있었고 그 일정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조선은 긍정적인 시각도 많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들이 훨씬 많은데 왜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주가를 못 받아갈까? 소외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선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조선 억울한 섹터 쪽 조선을 다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조선주 가져왔습니다. 억울한 섹터 얘기하려면 특집으로 한 3시간 해야 네. 되는데 그죠?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너무 많이 아닌데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조선주는 사실은 이제 마스가 이런 걸로 이제 기대를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시간이 걸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수주 산업인데 이제 업황 전체의 흐름들은 어떤데요? 네. 일단 중동 전쟁 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하신 부분이 이번에 전쟁이 나면서 해운이라던가 조선 시장도 시장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에너지 공급망이 전체적으로 흔들렸고 에너지 운반선에 대한 수요 올라가면서 LNG 운반선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죠. 뭐 대한조선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막 올라갈 정도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예전에 저는 제가 조선을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막 찾아봤는데 조선 관련돼서 건조 능력 그리고 수주량 이런 것도 좋은 것도 중요한데 요즘 확실히 또 시장에서 보는 건 안보랑 친환경 선박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네. AI 디지털 관련돼서 얼마나 그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를 보면서 새로운 수주에 대한 일거리를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조선주는 그럼 AI가 접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를 뭐 AI가 뭐나? 네. 아 진짜요? 그러니까 AI를 완전 그러니까 자율 운항 솔루션이 있대요. 그걸 HD 현대에서 이번에 했는데 정말 이 솔루션 관련된 이 솔루션의 수주도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더 딥하게 좀 찾아보니까. 근데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냈고 여기에 전쟁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란 전쟁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도 전쟁은 터질 수 있다는 시장에 이런 심리들이 생기면서 VLCC 그리고 초대형 그 석화 관련된 석유가스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에너지라든지 탱커 계열의 이제 수주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또 미국 쪽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기 전에 우리가 2027년 6년 LNG 운반 프로젝트 관련돼서 LNG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진행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했었고 LNG 수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가운데 뭐 이번에 홍해 관련된 이야기도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결국 에너지 공급망 불안은 야기가 계속되고 그러면 공급처 다변화가 나타날 건데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자율운항 솔루션 하이낙스 컨트롤이라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글로벌 네. 선주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갖는데요. 자동차는 자율주행이잖아요. 네, 그죠? 네. 조선도 그런 자율운항 시스템이 뭐 충분히 뭐 그다음에 그런 AI를 통해서 연료 효율을 그죠? 높인다든지 이런 건 뭐 충분히 그다음에 지난번에 뭐 AI 그 데이터 센터의 중속 선박 엔진 그죠? 그걸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AI와 연관이 돼야 되는데 기업별로 좀 보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런 그 변화들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제일 앞단에서 쫓아가는 중심적인 회사는 어쨌든 HD 현대잖아요, 그죠? 맞는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그죠? 네, 며칠 전에 이제 그 기업의 그 임원들이 모여서 네, 그 조선 회사 각각의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어디를 방향성을 잡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뭐 간담회 이런 것들을 진행을 네. 했는데 HD 현대가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AI를 접목해서 근데 자율운항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배가 바다 위에 떠서 오랫동안 있었을 때 인력에 대해서 피로도도 느껴질 수 있고 이거를 AI가 자율운항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좋아할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선주사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척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이게 그냥 청사진을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 수주로 이미 이어지고 있고 HD현대는 우리는 이 솔루션으로 뭔가 차별화를 좀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힘센 엔진 관련돼서 AI 엔진, 이제 전력에 대한 키워드도 갖고 가는 회사다라고 네. 피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삼성중공업은 FLNG 네, FLNG 쪽으로 왜냐하면 FLNG가 수주가 한번 나오면 최근 수주가 있었는데 보통 규모가 3조, 4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탄탄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FLNG는 삼성중공업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FLNG 그리고 LNG 밸류체인 강자로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부유식 데이터 센터 요즘 새로운 먹거리다 이야기 나오는데 이쪽에서도 삼성중공업이 강자다라는 부분이고요. 하나오션은 VLCC 그리고 LNG 운반선 쪽인데 뭐 MRO 쪽에서도 사실 뭐 하나오션은 이미 미국 쪽에서 많은 부분들을 구축해 놨고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하나오션에서 또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주 쪽으로 실적을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는 기업은 하나오션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캐나다 잠수함 60조 예. 이것도 여전히 일정과 모멘텀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조선주들이 시장에서 어떤 모멘텀 있게 가는 건 아니고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 봐야 할 부분들도 그렇다고 선뜻 사실 조선주 사자고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쉽지 상황인데 않죠. 그 주변의 정황들을 조금 이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조선은 현대, 삼성, 뭐 하나오션 그죠? 네.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사실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쪽이 관심이 많았는데 그 부분도 뭐 전쟁 와중에 진척이 안 되는 것 같고 기자재 쪽은 말씀하신 아까 뭐 중속 엔진이라든지 그죠? 뭐 엔진이나 LNG선 수요가 높을 때는 뭐 태강 성강매도 이런 것도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죠? 근데 뭐 기자재는 조선주를 따라가니까 역시 주가 흐름은 뭐 좋지는 않네요, 그죠? 너무 안 좋고 완전 다 역배열의 상태가 되어 그러게요. 있는데 네. 결국 대장이 잘 버텨주고 가줘야지 그 안에 밸류체인 기업들은 결국 가는 것 같고요. 지금 워낙 반도체 쪽이 매력적이다 보니까 지금 이 안에서도 기자재 안에서도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확실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조선 실적 발표됐을 때도 괜찮았는데 매력도를 시장은 자꾸 찾게 되고 그러면 반도체는 그 어떤 섹터도 자꾸 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조선 기자재 쪽보다는 확실히 강하다. 근데 돈을 잘 버는 기업들, 특히 피팅 밸브라든지 본행제 쪽, 뭐 동선 파인텍이라든지 한국 카본이라든지 태광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당장 보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대형주들이 좀 살아나는 흐름이 나오면 같이 추세적인 부분들은 좀 돌려낼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또 이제 순서가 되면 오르겠죠, 그죠? 네. 지금 소외된 억울한 섹터가 워낙 많은데 너무 많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 사실은 화장품이나 유통 같은 경우는 뭐 같이 눌려 있다가 최근에 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잖아요, 그죠? 결국 이제 숫자가 그죠, 데이터가 좋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선주도 당장은 아니지만
관전 포인트들을 좀 그렇게 보면 사실 가격 매력은 이제 점점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가격 매력은 충분히 생겨가고 음. 있는 과정이고 중국 관련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중국의 친환경 선박 쪽으로도 위협을 한다, LNG 쪽으로도 위협한다 이야기는 있는데 중국이 저가형 수주를 좀 앞세워서 워낙 수주 그 양으로 봤을 때는 좀 크다 보니까 그들은 지금 도크가 다 찼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 도크가 우리나라는 필리핀 쪽이라던가 이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치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오히려 지금은 좀 힘들다라는 뭐 중국 쪽의 이런 민감도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체크는 필요해 보이지만 기술적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 건조할 수 있는 시기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수준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쉬는 동안 우리가 관심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차분히 수준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이제 선박의 중속 엔진을 가지고 AI 데이터 센터 발전에 쓴다고 해서 그때 뭐 마린 솔루션이었나요? 뭐 네. 이런 기업들이 관심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선주들도 2차 전지도 사실 ESS가 주목받는 게 이런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얘기된 거잖아요. 조선주도 AI 수혜주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죠? 움직일 수 있고 그럴 경우 아까 말씀하신 또 그 기업들 그죠? 주목해 보겠습니다.